예,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더인츠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FOMC부터 잠깐 보도록 할 텐데 네. 동결과 함께 뭐 기조는 비슷했고 우한 얘기도 잠깐 신종 코로나 얘기가 좀 언급이 됐고요. 예. 그 부분이 일단 좀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어요. 네. 12월 달 연준 FOMC 열렸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폭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미국의 연준 FOMC 회의가 6주 간격으로 열리는데 3월, 6월, 9월, 12월에는 이제 점도표가 발표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그 발표된 점도표를 살펴보면은 중간값을 보통 보죠. 그래서 그 9월 달에 발표됐던 게 내년 금리 전망치가 1.875%였는데 그게 이제 1.625%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네. 2021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낮아졌고 네. 2022년도 낮아졌고 이게 이제 1.625까지 낮았다는 얘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75%잖아요. 예.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미 힌트로 나왔었고 그래서 뭐 누구나 예상했던 건데 초과 지준 금리를 소폭 인상했는데 그 OBP요. 이거는 네.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워낙 상황이 막중하다 보니까 이것도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기준금리하고 키 맞추기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묘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 해가 바뀌면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시장을 강탈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점도표를 말씀드렸는데 그 금리 전망치를 보는 게 점도표도 볼 수 있고 페드워치 CME 그룹의 페드워치 전망치를 살펴보는데 저게 올해 연말 기준금리 좀 확률이에요. 인상할 확률이 어저께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한 3.3% 됐었는데 없어졌어요. 0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를 동결할 확률도 불과 16%에 불과해요. 무조건 인하한다는 얘기죠. 세 차례 이상 인하할 확률도 뭐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예.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급변하고 있다는 거. 좀 금리 인상에서 좀 인하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FOMC가 지금 현재도 뭐 미니 양적 완화라는 별명으로 지금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금리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양적 완화 거의 사촌격인 건데. 거의 뭐 같은 듯 다른 듯.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거는 거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양적 완화라는 거는 매달 국채를 얼마씩 사겠다. 금액을 네. 먼저 제시를 해갖고 그 금액에 맞게 이제 국채를 사는 걸 의미하고요. 네. 금리 상한제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더 못 올라가도록 그 채권에 매입하겠다. 사겠다. 그럼 금리는 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적 완화는 2004년부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가 됐었는데 예. 금리 상한제라는 게 실시됐던 게 저 태어나기도 아주 한참 전인 1942년에서 51년까지예요. 네. 근데 이때 그 금리 상한제가 실시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1942년이면은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우리 채권 발행할 테니까 너네가 매입해서 전쟁 자금 대라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재무부의 을이냐, 연준이 뭐 재무부에 귀속됐냐 이런 얘기도 논란이 나왔었는데 예. 이게 쭉 2차 세계대전은 45년에 끝났는데 쭉 흘러가면서 51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51년은 또 한국 전쟁이 됐잖아요. 50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제도인가. 아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때 고입하는 게 미국이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에 빠져들면 이런 상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1.5에서 1.75%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평균적으로 5%포인트 정도로 인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마이너스 한 3%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카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왔었고 과거에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갔을 때는 같이 왔던 게 반드시 경기 침체가 같이 왔습니다. 예. 만약에 뭐 금리 인하 카드를 금리 상한제 카드를 꺼낸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경기 침체를 자인하는 신호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FOMC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국내 증시 동향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잠깐 지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1.8%, 2%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2.4%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 한 2,4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 측에서 지금 4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2,300억 원 매도세 잡히고 있고
코스닥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뭐 줄줄이 약세 가운데 전기, 전자업종, 유통업종, 섬유, 의복업종, 그러니까 한때 참 기대가 많이 있었던 그런 종목과 업종군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고 탑픽으로 불렸던 종목들도 지금 오늘 낙폭이 좀 예, 줄줄이 뭐 지금 뭐 큰 상황인데 대만이 지금 5% 밀렸으니까 예. 5% 넘게 밀렸으니까 지금 아시아권도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글쎄 1월 들어서 예. 거래 대금 자체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거래 대금 늘어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죠. 거래 대금 현황부터 살펴보면은 예. 코스피 지금 1월달 일평균 거래 대금이 6조 2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6조 원을 넘어간 게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그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고 누가 거래 대금을 거래를 주도했나 살펴봤더니 외국인의 그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기관 비중은 소폭 늘어났지만 특징적으로 늘어난 게 개인의 거래 비중이 그 50%가 넘어가요. 네. 자, 근데 이 상황을 놓고선 그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 주식을 좀 1월 달에 가장 많이 샀잖아요, 주체별로. 네. 근데 예탁금이 30조까지 올라왔어요. 돈이 들어오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이렇게 좀 돌발악재가 발생한 시장에서는 개인들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그 낙폭 하락할 때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이런 그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게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1월에 워낙 우리가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기 때문에 좀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웁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수대별로 1월 달에 어느 구간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어제까지 거래입니다. 네. 2180포인트 아래에서 33%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렇게 실린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연저점에서. 그래서 거기서 지지 받으면은 2200도 뭐 쉽게 회복하고 뭐 이런 상황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오늘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연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중 최저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에 실렸던 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시장이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지금 매매 비중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누가 사는 종목을 봐야 되느냐? 살펴봤더니 개인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삼성전자 우선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순매수 종목이에요. 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3%입니다. 네. 기관 외국인은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도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개인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하이닉스도 고점 찍고 나서 그 개인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좀 올라간 물량을 개인한테 좀 떠넘긴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수급 관점에서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 이쪽 매매를 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이래저래 조금 좀 산 종목들이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점에서 잡거나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도 이제 살 수 있겠거나 하고 샀는데 더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수급적으로 좀 탄탄하거나 혹은 뭐 특징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화장품주를 사는 게 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번 주. 사실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팔고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LG생활건강이에요. 반등 예. 못했는데 만약에 장 많이 빠져갖고선 좀 분할 매수하고 싶다.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좀 화장품주가 유명한 게 아닌가. 많이 매수했는데 못 올랐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도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 데이터가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닷새 연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쌍끌이 매수 나온 종목은 KTNG였는데 글쎄 뭐 필립 모리스하고 전자담배 수출 협약한다는 얘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거래가 너무 많이 실렸고 윗수염이 너무 길게 실렸어요. 이런 부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 종목이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금 미국에서 그 램시마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이오 시밀러를 파는 거를 굉장히 좀 밀어냈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적기 대조. 어쨌든 지금 뭐 낙폭과대보다는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잠깐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살펴보면은 예. 외국인 매수는 현재 뭐 그렇게 잘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좀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글쎄 지금 이 시장에서도 안 빠지는 종목이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물량 줄일 필요가 없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코스닥 순매수 탑5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략이기도 하고 좀 재현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로 봐야 되겠죠. 예. 특히 반등이 나왔을 때,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저점이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기준일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 올랐는데 어제 정도면 우리 시장이 좀 세게 워낙 그저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세게 올라줘도 되는데 어제 반등의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다시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럴 경우에는 그 V자 반등 나오는 시점이 상당히 궁금해요. 나오면은 V자 반등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특히나 요새 메신저를 통해서 좀 저도 이제 객장에 잘 안 가봤는데 지금 객장에서 신규로 계좌 투고선 삼성전자 사겠다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똑똑한 투자자분들 같은데 근데 이럴 때 정말로 내가 주식을 단기로 살 건지 아니면 아예 분할 매수해서 길게 끌고 갈 건지 이 부분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 단기로 한다면은 목표 수익 기준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장기 분할 매수 한다면은 일단 뭐 나눠서 살 때 아주 장기로 다만 이제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이후로 잡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과 또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더인트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낙폭이 계속 커지는데 괜히 이럴 때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좀 잘 하시고 기관은 이제 적당히 파시고 저희들은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